자넷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지속하고 초저금리 기조도 지킬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배포한 사전 답변서에서 벤 버냉키 전 의장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개선세를 지속할 경우 채권 및 규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또 경제가 경기 부양책을 후퇴시킬 만큼 충분히 강해지고 있고 성장을 더 견인시키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버냉키 전 의장의 관점에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도 1%대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92.98포인트, 1.22% 오른 15,994.74로 거래를 마치며 장중한때 16,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19.91포인트, 1.11% 상승한 1,819.75로 마감해 1,800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42.87포인트, 1.03% 오른 4,191.04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미국이 현행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소식에 큰 폭의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가 1.23% 올랐고 독일 닥스 30 지수도 2.03%나 급등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40 지수는 1.09% 올랐습니다. 한편 미 국채 가격은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정책 기조 유지 발언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거래일보다 5bp 오른 2.72%를 기록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전날 대비 2.5bp 상승한 3.69%를 기록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취임 후 첫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 국채 가격의 하락, 즉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시각 11일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을 내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 처리했습니다. 찬성 221표, 반대 201표로 각각 집계된 이번 안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포함한 2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재정이 바닥나는 디폴트 시기를 오늘 27일로 구체화시킨 바 있는데 12일 중에 상원 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해 12월 도매 재고 증가율은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로 전월 및 시장 전망치 0.5% 증가를 밑돈 것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연말의 재고 축적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작년 4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결론적으로 옐런은 성공적인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 전해드린 바대로 하원 청문회를 통해 공식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에 관해 언급을 했는데요. 옐런 효과도 나타났죠. 뉴욕 증시는 1%대 일제히 올랐고 유럽에서 독일은 심지어 2%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가? 첫 번째는요. 최근에 부진했던 미국의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고용시장 갈 길이 아직 멉니다라고 언급했고요. 두 번째로 실업률이 6.5% 연준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만약 6.5%를 도달하고 그 이하 더 떨어지는 등 개선된다 할지라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참 뒤에야 할 것이라며 well past라는 표현까지 들면서 시장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바로 전임자였죠. 버냉키 연준 의장이 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월갈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에 후한 점수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옐런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랠리를 보이며 화답을 했죠. 어제 이미 1900선, 1930선까지 회복한 우리 장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장중에 중국 지표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청초놈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래는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그리고 각 정권사에서 악정못하는 우리 정권인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해외 정보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편남 신창원입니다. 네. 자, 닷새째 일단 반등이 나왔고 1930선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등 폭이 궁금하다면 삼성전자를 보라 하셨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2%대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삼성전자도 131만 원대까지 왔고 시장도 1930선까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중국장도 뭐 단숨에 2100선까지 올라왔는데 간밤에 이제 옐런 입이 열리면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까? 오늘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은 말씀하셨던 목표치 코스피 1930, 삼성전자 130만 원 이상인 상황에서는 한 번쯤 접고 가는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날인지 소위 오늘 좀 팔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변함이 없고요. 오늘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 증시에 제가 볼 때는 많은 글로벌 증시 같이 영향을 많이 줄 것이냐 볼 때 저는 굉장히 조금 회의적입니다.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 자체가 크게 굉장히 둔하고 어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선반영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자체를 지금 자리에 추격 매수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떴어요.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자체가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50포인트 뜨고 오늘 고점까지 치면서 한 60포인트 떴는데 과연 60포인트 동안 우리는 뭐를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번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모든 것이 몰려있다. 여기 삼성전자 왜 몰려있냐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외국인 매수, 쌍크리 매수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전체 매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총 매매 대금의 거의 한 60, 70%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덱스, 인버스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삼성전자 빼놓고 매매하는 종목이 크게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고장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하락폭이 38%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38%가 오늘 걸리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고 구매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방 미겨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양봉장대 난 후에 추가적으로 매수는 한 번쯤 옆으로 횡보의 토치가 생긴 후에 해야 되지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로벌 증시가 1%만 떠도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 20포인트 이상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20포인트와 더불어 선물 자체가 여러분 아다시피 3P 정도 돼야 됩니다. 3P 뜨면 오늘 255 정도인데요. 255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수익난 종목이 있다면 가볍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자체가 예상외로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요. 이번에 주식 포트를 잘 보면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에 거의 62% 하락했습니다. 62% 하락했고 거기다가 페넌트형으로 X파형으로 떨어졌어요. 3단으로 두 번 떨어진 X파형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강력한 반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여러분 안 믿었을 겁니다. 일단 반등이지만 그 반등 자체가 여러분 X파형은 여기 보시면 항시 3단으로 뜨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3단으로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도 3단으로 뜰 가능성이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바닥 특히 1900 아래에서 땡큐 베리마치가 사신 분들은 오늘 한번 수익이 난 종목,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개인이 안 샀기 때문에 수익 난 종목이 없겠습니다만은, 혹 수익 난 종목이 있다면은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보시면 여러분 기준선이 변곡점이다. 사고를 한번 칠 것이다. 근데 귀엽고, 사고를 한번 치는 장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곡이 상승해서 추가 상승하는 이런 변곡이 나왔는데 그 변곡 자체가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매물층이 워낙 두껍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이다 이렇게인데 그러면 청송님 지난 시간에 1970포인트 간다는 거 보고 지금은 쉰다는 거는 뭐냐 이 말은 1970포인트 간다는 거는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차 상승 1930포인트에서 저거가 70포인트 간다. 이런 게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구름이, 검은 구름이 이런 두꺼운 상태에서는 절대 주가를 논수독 가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누차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뭡니까? 못 간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한 템포 쉬어야 된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무조건 빼야 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5호선입니다. 한성빌딩에서 12시에 강좌가 있으니까 참석하실 분 참석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오늘부터는 저항대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거는 1170포인트까지 갖고 있대.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접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선반영되기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매매를 하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경혜택 13조 너무 궁핍하죠? 그것도 어제 1800년 지금 고경혜택 13조 8천 같으면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고경혜택금이 적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형 종목 몇 종목만 올라간다. 그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2장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줄 여러분 또 몰랐을 겁니다. 왜 삼성전자 매매 안 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매도할 때 실어서 판 게 아니고 외국인 종합주가지수야 선물 연동돼가지고 판 부분이다. 제가 삼성전자 평균 가격이 보면 삼성전자가 여러분 지난 8월에서 11월 사이에 산 평균 가격이 140만 원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삼성전자 140만 원 사가지고 130만 원 이하 10만 원 이상 손해나 판 것은 팔고 싶어 판 게 아니고 선물에 연동돼가 팔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1,400원어치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또 삼성전자의 동향을 보되 저는 일단 한번 외국인들이 샀던 시점에 초반 모양이기 때문에 한번 밀어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 오늘 133만 원 전후에서는 한번 매도 치는 것도 현명하다. 결론은 삼성전자 133만 원 전후에 주가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저항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처를 냉철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한번 팔아라 해놓고 들어간다. 이 말은 중장기적으로는 내가 매매 자신 없이 못 끝까지 갖고 있고 매매 자신 있는 분은 한번 치고 접어가 간다. 이 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257.50이다. 제가 여러분 10 빠지면 이 자리에서 무조건 빚내가지고 선물을 질러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선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모양이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간다. 그런데 쉬어가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확실하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더 버틸 것인가. 나 매매에 자신 있다. 매매를 과감하게 덤벼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 팔다가 외국인이 이제 1,400 팔았고요. 한국우주, 네이버, 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 몇몇 종목 사는 형태 보면요. 절대 외국인들이 낙폭 과대 종목 외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기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낙폭 과대가 우선을 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는 물리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월피벗 보시면 제가 그대로 찍어놨었네요. 이번 주 6월에 1890포인트 저점 찍고 올라갈 것이다. 위쪽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위쪽인데 어제 시가 월 시가에서 걸려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월은 많이 움직일 월은 아닙니다. 많이 움직일 월은 아닌데요. 일단 주가가 상승 트렌스를 그렇지만 상승 트렌스의 피봇이 하단 부분입니다. 월 하단.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한 템포 꼭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피봇으로 보면 주피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피봇도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분 주피봇 이번에 양운입니다. 근데 주피봇은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주피봇 자체가 논스톱으로 월피봇과 반대인데 쭉 뿜어내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왜 쭉 뿜어내기 위해서는 시작이 하방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방 쪽보다 중간 쪽에 있기 때문에 쭉 뿜어내는 장이 아니다. 그러면 쭉 뿜어내는 장이 아니라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횡보 또는 한 템포 접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이 꼭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가 며칠 연속 떴죠. 지금 보시면
5일 연속, 오늘까지 6일 연속 떴는데요. 오늘 6일 연속, 제가 볼 때는 1940포인트에서 저항이 굉장히 있는 부분이 아닌가. 40포인트, 50포인트 부분인데, 글쎄요, 50포인트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가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서 대응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지표 여러분, DMI 배웠죠?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예, DMI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MI가 어제면 대망의 여러분 보다시피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말했죠? DMI 골든 크로스는 복지부동하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오랜만에 DMI가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오랜만에 대가가 골든 크로스 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벼텨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굉장히 기쁘네요. 어제 제가 여러분 때 장중에 DMI 플러스 나면은 DMI 골든 크로스 나면 여러분 주가가 종가에 좋을 것이다. 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DMI 차도 모르는 사람 분들은 인터넷에 서울경제 쳐셔가지고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DMI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DMI를 철저하게 달달달달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주가는 상승 트렌드입니다. 상승 트렌드지만 상승 자체가 워낙 미미하고 매도의 포지션 자체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의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한 템포 접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천천히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61일평이 마지막 피날레죠. 61일평이 마지막 피날레가 여러분 보다시피 한 10일 정도 있습니다. 10일 정도 마닐라 피날레라는 것은 뭡니까? 60일 급격히 하락하는 타임이 한 10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건 안 된다. 왜 안 됐냐면 61일평의 하락이 있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상승하더라도 견딜차도가 음봉이 많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이 갭 상승했죠. 갭 상승해가지고 1920대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 코스닥 1910 이상에는 현금화를 계속 하자. 왜 현금화하자 했냐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스닥도 대형주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실적비 저평가. 속된 말로 증권방송이나 모든 증권회사에 추천하는 실적비 저평가 종목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개인들이 많은 선 종목 배제시키고 소수 몇 종목으로 끄집어 올립니다.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상승할 때는 그 종목이 오르고 하락할 때는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을 하락시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코스닥은 510 이상에서는 본전 전후 특히 여러분 코스닥 갖고 있는 게 소형주라면은 정리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스닥이 며칠 사이에 5일 동안 뜨지만 뜬 모양을 보시면 거의 갭으로 떴죠. 이 말은 뭡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안 떼고 소수 몇몇 종목만 지수만 올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의지가 조금 반영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은 물량을 줄여야 된다.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주가가 며칠 많이 떴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주가 자체가 7일 정도 떴어요. 예를 들면 심리도가 70입니다. 70 여러분 아시죠? 경고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격계단형으로 떨어질 때 이 장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애를 먹입니다. 격계단 보통 주가가 낙폭과대로 떨어지면 V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V로 상승하지만 격계단형 상승은요 오히려 갖다 굉장히 힘들어가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격계단이 떨어질 때는 뚝이지만 상승할 때는 2단이나 3단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절대 욕심을 내지 마라 이렇게 보시고요. 이럴 때 특히 격계단형으로 상승이 있을 때는 꼭 1등주를 두드러 잡아야 됩니다. 1등주 켜봐야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없는 주가는 팥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삼성전자 모르니까 여러분 주가 어제 8포인트 얼마입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안 갖고서 다 부여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형주 안 맞추는 습관 들이면 하늘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증권 직원 여러분, 우리 동료 여러분들 약정하려고 개별주 만지는데 대형주 만지십시오. 대형주가 약정이 더 잘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은 또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프로그램 매수 중에 비차익 순매수입니다. 비차익 순매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기관들의 동향을 보고 싶어요. 기관들이 오늘부터 수익이 나면, 기관들이 정리한다면 끝인데, 기관이 정리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여러분, 비차익 순매수, 그 다음에 기관의 동향 세 가지를 보면, 오늘 모든 것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마무하시죠. 저는 여러분 정성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이른바 옐런 효과로 인해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지만 전일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국내장으로서는 추격 매수를 안 했으면이라고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고요. 1900선 밑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한 분이 계시다면 수익난 종목에 한해서 일부 현금화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단 손이 느리신 분들은 1970포인트까지는 약간의 추가 반등이 예상이 되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대형주, 특별히 삼성전자 없으시다면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남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미리 들어보는 일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반등하면 이 종목들 따라 올라올 수 있다. 갤럭시 S5 모멘텀도 언급을 하시면서 KH바텍하고 파트론 얘기하셨는데 약간 반등 신호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궁금하고 무엇보다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계속 부각되면서 테마주가 어제도 강했었죠. 코엔텍은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 현대통신도 이틀째 급등. 이제 가장 느린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한국 내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굉장히 급등했다가 매수도 됐고요. 가파르게 또 상승폭이 반납돼서 이거 코엔텍이랑 현대통신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인 리뷰와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군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코스닥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그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힘을 좀 발휘하면서 한 21선까지는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삼성전자하고는 한 2.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기술적 반등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등을 이용한 기술적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IT 부품주들이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쪽에서 제가 여러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한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드렸는데 어제 이 파트론이 14,800원 그러니까 한 3.8% 정도 일단은 상승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한 200원 차이로 좀 아쉽게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나 매수가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치면 그 매수가를 얼마를 드리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사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이 가격이 안 와서 매수가를 높여서 사시는 분들이 전부 그 부분에서 매수에 들어간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좀 자주 특히 말씀드렸던 코스닥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나 목표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파트론을 목표가를 한 15,000원을 드렸는데 14,950원을 찍고 줄줄줄 하락하고 있는데 보고 계시는 분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좀 심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면서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해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보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8% 정도 일단은 상승이 좀 나와주었는데 지속적으로 61선에 대한 저항 부분을 부담을 좀 느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61선이 기간 조정으로 좀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10% 이상은 수익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챙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정몽준 관련주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예상 외로 상당히 좀 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막론하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을 가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할 만큼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먼저 대중들의 외침으로 올 수 있다라는 점.
해서 코인테크하고 현대통신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후발주자 한국내화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코인텍이 그제 상한가 잔량보다 좀 더 많이 쌓이는 모습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을 하지 못했지만은 상한가를 찍고 밀리는 모습이 나아졌는데 어제 바로 오후장 들어서면서 한국내화가 또 급등이 나아졌었죠. 한 2시 조금 넘어서부터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조금 밀리면서 매수가를 찍고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코인텍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한국내화가 매수가 대비 한 9% 정도 일단은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일단 바로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조금 드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에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돈이 지금 재료성으로 돌면서 종목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팩토리 시장을 통해서 좀 습득하고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내화가 일단 단기 9% 정도 수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3일선을 찍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윗꼬리 부분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챙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가심주에 있었던 방산주 중에서 기가레인이 어제 한 13% 정도 13% 정도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으니까 한 20% 정도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기가레인이 지금 보면 북한 핵실험 재료로 상승한 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3월 초부터 입찰 예정이라는 뉴스가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짚고 난 이후에 나온 재료인데 이 스펙코어나 빅텍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그제하고 어제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승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지속적으로 기관들에게 물량 폭탄을 때려버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신공항 섹터들도 거의 매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우수 AMS가 한 6%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 매수가 대비는 한 10%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중요한 게 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오후장부터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한 3% 정도 종가상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일단 이 전체적으로 신공항센터들은 2월 1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도 정부에서 용역 중간 발표가 좀 나와주기 때문에 그 뉴스에 촉각을 귀 기울이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 나가기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신공항센터 전체적으로 수익 매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테마 쪽은 일단 거의 수익 실현 쪽으로 말씀드렸던 게 공통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종목 추천을 드릴 때 그동안에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릴 때 테마주를 중심으로 종목을 좀 추천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주들 여러 개 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한 종목을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세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고요. 이 메디톡스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일명 보톡스라고 하죠. 피부 성형미용 쪽에 우리나라 매출 1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기업인 엘러간사하고의 기술 이전료 4천억 정도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21선과 61선이 기술적으로 좀 막혀있는 모습인데 일단 어제 공시가 나와준 게 자사주 매입 2만 주 정도를 취득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주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 정도에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대주주의 주가 부양 의지가 그대로 좀 나타난 모습인데 일단 이번에도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 발표 전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누가 자사주 매입을 하겠습니까? 해서 이 성장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러시아 쪽에 그 메디톡신의 품목의 등록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를 시초가 정도
시가 정도로 보이고요. 목표가를 한 20만 원 정도, 손절가는 14만 9천 원 정도로 제시해주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수익 내기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두코 대표님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가지고 많게는 기가레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20% 이상까지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이두코 멘토님의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추천주는요. 탑픽으로 메디톡스였는데 실적 발표하기 전 자사주 매입 이거 했다라는 게 충분한 매수거리가 돼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한번 사보시길 말씀을 대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옐런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죠. 이른바 옐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 급등했고 독일은 2% 이상이나 떴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약간만 오를 수 있다는 제한적 반등 전망도 있고 무엇보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오늘 만약에 의외로 크게 오르지 못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옐런 발언과 관련된 국내 증시 영향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2부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고맙습니다.